별다른 관심 없이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고 내게는 심각한 경고가 주어졌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의사도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슈퍼푸드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생소했다. 단어 자체만 들어서는 어딘가 특별한 음식일 거라 짐작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을 말한다고 했다.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블루베리, 아보카도, 퀴노아, 케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대화를 계기로 나는 슈퍼푸드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회의감을 느꼈다. 과연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니 슈퍼푸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이들은 슈퍼푸드를 섭취하고 나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나는 직접 슈퍼푸드로 식단을 꾸려보기로 했다. 계획 첫 주 나는 아침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퀴노아, 샐러드와 아보카도로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고 준비 과정이 번거로워 조금 고생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 의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에 가벼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느낌이 모두 음식 덕분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슈퍼푸드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식단의 전반적인 밸런스도 고려했고 신체 활동도 조금씩 늘렸기 때문이다.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다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던 것이다. 의사도 이번 변화를 눈치채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득이었지만 슈퍼푸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음이 분명했다. 결론적으로 슈퍼푸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식습관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몸에 좋은 슈퍼푸드가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묻는다면 네, 대답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이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슈퍼푸드를 찾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재정적 문제 등 많은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면역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감,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은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정신 건강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첫째, 스트레스 관리의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운동은 체내에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킨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전략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를 제대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7시 사라는 그녀의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하루를 시작한다. 사라는 고된 직장 생활과 바쁜 일상 속에서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몇 년 전부터 요가를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다. 사라는 자신이 매일 실천하는 요가 동작들이 정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친구들에게 전파하기로 결심했으며 뒤에 상세하고도 흥미로운 설명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가 동작은 아침의 좋은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첫 번째 동작은 산 자세였다. 사라는 산 자세에서 자신이 대자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지면과의 연결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지구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동작은 그녀에게 하루를 위한 균형 잡힌 시작을 제공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고양이 소 자세를 소개했다. 사라는 이 자세가 스트레스와 긴장을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했다. 특히 허리와 척추에 압력이 많이 가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등을 느리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만들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사라가 제안한 세 번째 동작은 아기 자세였다. 이 자세는 사라에게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녀를 유아기 시절 놀이터에서의 평온함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자세가 편안함을 준다며 모든 것이 복잡할 때 이 자체로 충분히 힐링이 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전사 자세를 선보였다. 이 자세는 사라에게 내면의 강인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전사 자세를 통해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며 자신을 믿는 힘이 커진다고 했다. 이 동작은 그녀에게 강력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비둘기 자세를 추천했다. 이 동작에서는 고관절이 늘어나며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특히 이 자세가 감정의 억압을 풀어주고 깊은 정서적 정화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매일 이 동작을 통해 몸의 유연성과 마음의 여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사라의 이야기에 친구들은 그녀의 요가 경험과 그 효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사라의 방법은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점차 퍼져나갔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사라의 요가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될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일상인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니 나에게도 불면증이라는 고질병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밤새 뒤척이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어야 했던 나날들이 이어졌고 피곤한 하루의 연속이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7가지 꿀팁을 이제 공유해보려고 한다. 1. 일관된 수면 일정 유지하기.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었다. 주말에도 가능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적응했다. 2. 침실 환경 개선하기. 침실의 조명을 조절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며 침구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적당히 어두운 조명을 유지하고 받침의 소리 없는 시계를 놔두었다. 효과가 상당했다. 3. 전자기기 멀리하기. 자기 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기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4. 규칙적인 운동하기.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면서 편안한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5. 명상 및 호흡 연습. 잠들기 전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는 심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었다. 특히 복식 호흡을 통해 느긋해지니 잠들기 쉬웠다. 6. 카페인 및 알코올 조절. 이 두 가지는 밤에 잠들기 어려움을 크게 유발했다.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를 오후 시간대 이후에는 멀리하고 알코올 섭취를 절제하자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7. 자기 전 루틴 만들기.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몸을 간단히 씻고 나만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 결과 나는 어느새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누군가에게 이 꿀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